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현재와 비슷한 상황에서 과거에 금리를 두세 차례 이상 인하했을 때 과거의 코인과 주식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주말에 우리는 고용 쇼크를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는데 제가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 나오면 적당히 둔화되면서 딱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2만 명이 나온 거죠. 그래도 처음에는 주식과 코인이 야, 고용이 엉망이라더라. 금리 인하하겠네 라고 하면서 잠깐 들썩들썩 거리다가 결국에는 야, 근데 고용이 너무 안 좋은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떨어져 버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참고로 뭐 중요한 발표는 많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개만 꼽아 보자면 일단 이번 주 수요일 9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날 9월 11일 목요일 역시 한국 시간 밤 9시 반에 대망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9월 18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를 갖기 때문에 이때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이제 거의 최종 결정하는 마지막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중요한 데이터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CPI랑 PPI를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기대가 덜 된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자, 요게 CPI거든요. 과거에 21년, 22년 뭐 돈을 풀면서 막 신나게 물가가 오르다가 금리 올리면서 확 잡았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조금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트렌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일단 잡혀가고 있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측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위로 올라올수록 최신이거든요. 근데 2.5, 2.4, 2.5, 2.6, 2.8, 2.9 계속 예측치를 높여놓으니까요. 실제로 물가도 올랐거든요. 예측치를 높여놓으니까 실제로 물가가 올라도 오른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시장이 충격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예상보다 0.1 낮게, 예상보다 0.1 낮게, 딱 한 번 빼고는 다 예상치보다 살짝씩 낮게 나온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더라도 또 이렇게 예상치를 높여놓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좀 무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본 거죠. 물론 뭐 예상치보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뭐 올해는 그렇게 뭐 물가가 걱정이 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물가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고용이 높든지 낮든지 아무튼 9월에 금리 인하할 거잖아요. 그것도 0.25% 인하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자, 문제는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가 나쁜 건가잖아요. 금리 인하 하냐 마느냐가 아니라 주식과 코인이 과연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여기에 대한 일단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전에 한 이제 월가의 뭐 전설이자 구루가 의견을 주신 게 있어서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요. 냅다 떨어진다고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립자 레이 달리오라고 계시죠.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요. 뭐 지금도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고 헷갈릴 때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연준이 금리 인하면 뭐 달러 떨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주식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엄청나게 경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질의응답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단기 금리 떨어지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뭐 요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장기 금리는 오르면서 주식이 기대와 달리 부진할 수 있으며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 국채도 안 팔리고 스태그플레이션도 나올 수 있다. 거의 뭐 최악에 가까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금리 인하가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안 좋은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무튼 최근에 컨센서스를 보면 9월 달에 0.25% 인하, 요거는 이제 거의 뭐 빼박, 뭐 못 고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월가의 전문 기관들도 올해 두 차례 인하냐, 세 차례 인하냐, 요거가 지금 왈가왈부하죠. 그래서 26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는 가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PPI랑 CPI 자체가 뭐 크다기보다는 올해 두 번이냐 세 번이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만약 세 번 인하라고 한다면 그냥 FOMC 회의 있을 때마다 0.25씩 떨어뜨리겠죠. 뭐그 정도의 의미를 CPI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뭐 위로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서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달러의 대안으로는 대피처로는 금이랑 비트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뭐 2% 담아라, 5% 담아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15%까지 담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이 성공하신 이유가 뭐 완전 황금 비율 포트폴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걸로 성공하신 분이니까 지금 금이나 비트코인을 뭐 15%면 이분 입장에선 굉장히 후하게 쳐서 지금 얘기를 해준 건데요. 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현재와 비슷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럼 과거에 주식과 코인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제 구체적인 조건을 달면 달수록 조금 우리가 의도하고 싶은 데이터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리 동결을 6개월 이상 하다가 최소한 6개월 이상 하다가 참고로 올해 들어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한 적 단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이 조건 충족합니다. 현재도.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를 최소한 2번에서 3번 이상 했을 때 주식과 코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6개월 후에 한번 보고요. 1년 뒤에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무려 AI를 3개나 돌려가면서 제가 결과를 뽑았거든요. 왜냐면 AI가 뭐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서 크로스 체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챗 GPT에 물어본 거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제가 표시한 곳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조건을 충족했던 때가 챗 GPT는 3번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2019년 첫 인하를 7월 31일 날 했다고 해요. 금리 동결 오래 하다가 첫 번째 인하. 두 번째가 코로나 팬데믹 때, 세 번째가 24년 9월이라고 하는데, 이때 뭐 비컷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막 그 엔캐리 트레이드 나오고. 네, 첫 번째 사례부터 보시죠. 일단 주식과 비트코인이 6개월 후에 어떻게 됐는지, 첫 금리 인하한 이후에 1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시면, S&P 500 주식은요, 이때 인하한 이후로 6개월 뒤에도 플러스 8%, 1년 뒤에도 플러스 뭐 거의 10%, 항상 좋았네요. 6개월 뒤에도 좋았고, 뭐 1년 뒤에도 좋았다. 단 비트코인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19년 7월 31일 뒤로 한 6개월을 가보면요. 거의 팬데믹 시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20년도 1월 31일이기 때문에 뭐 팬데믹 때 한번 크게 꼬그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즈음이라 약간 뭐 비트코인은 주춤을 하지만 그래도 1년 뒤에 가면 다 회복이 되고 뭐 12% 올랐다더라. 뭐 팬데믹이 있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진짜 팬데믹 왔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사단이 난 겁니다. 보통 뭐 이렇게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럴 때는 뭔가 이제 긴급 회의하고 난리를 쳤을 때입니다. 20년도 3월 3일 기억나시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V자 반등하면서 폭등이 나왔던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금리 인하한 이후로 6개월 뒤에도 주식은 18% 올랐었고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떨어졌다가 올라간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1년 뒤에도 주식이 즐거웠다. 28%나 올랐으니까 주식은 항상 즐거웠네요. 뭐 팬데믹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16%, 17%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뭐 반토막도 넘게 뭐 1, 2주 만에 떨어졌다가 회복을 한 거니까 실제로는 밑에서 뭐 저점 기준으로는 정말 많이 오른 걸 거고요. 자, 1년 뒤에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하한 이후로 1년 뒤에는 불장이 정점에 있었네요. 480% 정도 올랐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24년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던 경우고요. 자, 1년까지는 현재 약간 닿지는 않았죠. 그래서 현재만 9월 5일자, 6일자 기준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기준으로 제가 데이터를 뽑았고요. 뭐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9월 달에 비컷한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6개월 뒤에 주식은 뭐 마이너스라고 돼 있는데 거의 뭐 본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3월, 4월에 관세 뭐 난리가 있었죠. 트럼프로 인한 그것 때문에 좀 똔똔이 돼버렸다. 그러나 1년 뒤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15% 정도 올랐고 역시나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V자 반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도 여기 보시면 뭐 6개월 뒤에 34%나 올랐었고요. 뭐 9월 5일자 종가 기준으로도 80% 정도 오르면서
예상과는 조금 다르죠. 옛날에는 뭐 금리 인하 많이 할 때가 항상 침체가 오고 떨어진다고 했는데 일단 최근 데이터를 보면 뭐 그렇게 여기 말고는 떨어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죠. 자, 챗GPT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시기는 또 없었어. 그리고 다른 AI는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 두 번째로 제가 퍼플렉시티한테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AI로 특히 금융 쪽은 얘가 좀 정확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은 똑같습니다. 연준이 6개월 이상 금리 동결한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두 번에서 세 번 했다면 6개월 후 1년 후의 상승률을 이제 데이터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는 조금 다르죠. 제가 선을 그어 놨는데요. 요 선, 파란 선 위로는 옛날 데이터죠. 뭐 닷컴 버블, 뭐 금융위기. 그리고 이 파란 선 밑으로는 최근이라고 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의외로 이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 선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자, 옛날에는 어떨 때 금리 인하를 했다? 금리 동결을 뭐 7개월을 하든 15개월을 하든지 간에 아무튼 뭐가 터졌을 때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했구나. 지금 닷컴 버블 터지니까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니까 금리 인하를 미친 듯이 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이 코인이 막 좋아야 되는데 이때는 사단이 나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니까요. 오히려 안 좋았다는 겁니다. 6개월 이후에 뭐 주식도 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3%고요. 비트코인은 이때 없었죠.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더 심했네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3%까지 가면서 항상 안 좋았다. 6개월 뒤에도 안 좋고 1년 뒤에도 안 좋았다. 이걸로 유추를 해보면요. 아, 옛날에는 뭔가 사단이 나면 금리 인하를 했었고 너무 사고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효과가 미미했구나를 추적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반면에 뭐 팬데믹이나 요건 다 지금 최근 데이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조금 데이터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틀린 건 이렇게 그어버렸습니다. AI도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튼 트렌드만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때 있었죠. 근데 이제 주식부터 보면 6개월 후에도 10% 올랐고요. 1년 뒤에도 19% 올랐다. 팬데믹 이후에 뭐 주식이 올랐었고요. 코인은 이게 좀 말이 안 되게 써 있는데 요게 아마 마이너스 뭐 한 3% 4%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팬데믹을 극복을 하는 그 즈음이었기 때문에 요때 6개월 뒤에는 안 좋았는데 1년 뒤에는 한 20% 가까이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뭐 사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단이 났지만 이제 최근에는 어마어마한 뭐 노하우도 쌓였고요.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걸 극복을 했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 기준 뭐 24년 9월 이래로 이때 비커단 이래로 6개월 후를 보자면 주식도 올랐고 1년 뒤에도 주식 더 올랐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6개월 뒤에 올랐고 1년 뒤에도 올랐고 이게 뭐 웬만하면 최근에는 다 오른 거죠. 반면에 옛날에는 웬만하면 금리 인하 안 해도 떨어졌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공통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보시죠. 그록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정확하게 데이터만 한번 뽑아봤는데요. 역시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이 위로는 옛날, 이 밑으로는 최근인데 뭐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금리 인하 해봤자 효과가 없고 망했다. 이거 회복하는데 엄청 오래 걸린 거죠. 다 마이너스 9, 뭐 마이너스 15 난리인데 자, 최근을 보면 아무튼 금리 인하를 하면 선방했다. 뭐 주식도 이렇게 뭐 8%, 1년 뒤에도 9% 올랐고 비트코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6개월 뒤에 잠깐 안 좋을 때가 있었지만 1년 뒤로 가면 좋아졌다. 그쵸? 이때가 20년도 한 2월, 3월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도 비컷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작했는데 주식도 뭐 1년 뒤에 오르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6개월 뒤에도 오르고 1년 뒤에도 오르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거의 뭐 2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레이달리오를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3월에 이 팬데믹 발생을 했을 때 레이달리오를 필두로 그 옛날 사람, 옛날 구루들이요. 이때 굉장히 많은 굴욕을 당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때 한국에서도 뭐가 유행했냐면요. 곧버스가 유행했습니다. 그 뭐 코스피인가요? 뭐 코스피 같은 거 반대로 해서 2배 버는 거, 뭐 인버스 2배짜리 곧버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팬데믹이 벌어졌으니까 뭐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뭐 주식이 웬 말이냐. 이건 무조건 침체지 하면서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다 몰두를 했는데 옛날 구루들, 똑똑하다는 분들도 굉장히 굴욕을 이때 많이 당했어요. 왜요? 옛날에 이래 다 망했으니까 옛날에 사고만 터져서 금리 인하만 하면 이렇게 뭐 1년이 가도 회복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머리에 이게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도 20년도 3월과 4월 달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명 말고는 없습니다. 켄 피셔라고 해서 필립 피셔 아들 있죠. 이 투자 잘하는 분. 또 한 명, 하워드 막스. 이 두 명 말고는 바이더 디페라, 저가 매수해라 한 사람들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때 방송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용자가 없었다, 다 도망갔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설이고 뭐 그렇긴 한데 이분도 실수를 한다는 거죠. 왜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에 데이터가 머릿속에 가득히 들어있으니까 야, 이런 거 오면은 금리 인하 막 사단이 터지고 사고가 터져서 금리 인하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뼛속 깊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떨어질 때 항공사 4개를 냅다 전부 다 전량 매도를 해버립니다. 항공사를 4개나 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은행주들도 많이 들었는데 냅다 다 팔아버립니다. 팬데믹 벌어지자마자. 근데 이분이 팔자마자 그냥 막 급등을 하죠. 사실 비행기 탈 일이 뭐가 있나요? 코로나 이후에.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 유동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버핏도 이거는 거의 처음 겪어봤을 거예요. 침체가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엄청난 손실을 보고 굴욕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20년 7월 달에는 이제 뭐 천연가스나 에너지를 사면서 좀 뭐 이 망신살을 좀 명예회복을 하려고 했다. 버핏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레이 달리오. 이분이 사실 유명해졌던 게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갖추고 뭐 바이더 딥도 하고 이때 엄청나게 2008년도에 유명세를 떨쳤거든요. 요때 환호를 하셨지만 코로나 앞에서는 뭐 저는 이분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빤스런을 하시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도망가시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때 당시에 투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을 때라 자, 일대 20년도 1분기에만 20% 넘게 그것도 주력 펀드에서 이렇게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방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다. 뭡니까? 아직도 가즈아 이렇게 마이너스를 입었는데 현금은 쓰레기다. 그러니까 지금 막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오를 수 있다라고 이때 당시는 얘기했는데 그래서 20년도 지금 4월, 3월, 4월에 지금 큰 폭락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상승 버틴다. 야, 요거를 좀만 유지를 더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폭락이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20년, 그 2000년도도 있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고, 옛날 분들의 머리에는 뭔가 사단이 나면 금리 인하도 안 통한다고 머릿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20년도 4월, 그로기 상태에 있던 달리오가 불과 이틀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0년도 4월 9일 날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다. 매수하세요 라고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불과 이틀 뒤입니다. 미국의 GDP가 지금 34% 폭락했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15%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기록적인 실업 사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얘기 누가 했다고요? 레이 달리오가 한 겁니다. 이거 폭락을 맞아 보니까 밥맛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파세요, 도망가세요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6월 달에 레이 달리오가 동학 개미들에게 경고를 했다고 해요. 미국 주식시장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도. 진짜 레이 달리오는 패닉이었습니다. 대공황, 도망쳐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 헤지펀드 이게 이제 레이 달리오였고요. 공급망도 지금 재편되고 있어. 지금 글로벌화 이런 거 없어. 지금 다 막혀가지고 중국에서도 뭐 물건 찍지도 못하고 중국 투자도 했다가 실제로 엄청 실패를 겪고 완전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굉장히 이때도 경고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손실을 버핏도 봤었고요. 레이 달리오는 더 많이 봤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라떼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뭔가 사고가 터졌으면 크게 터졌다. 금리 인하를 해도 안 되고 이거 회복도 안 되고 오래 가더라.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 머리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침체 터졌다. 요게 이제 다 공식처럼 머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9월도 그 뭐 좀 조정론이 있고 하니까 뭐 이런 이제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데 자, 최근의 데이터는 어땠나요? 노하우가 쌓였는지 뭐 제니 델런 예전 재무장관이 잘했는지 뭐 벤 버네키가 헬리콥터 머니를 잘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정말 잘 버티고 있구나. 뭐 재무부 장고든 뭐 영래포를 가지고 하든 지금 잘하고는 있는 거죠. 참 요게 이제 현재 상황이라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옛날 식으로 하면 이거 끝난 건데 야 자꾸 살아나네. 그래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나 뭐 본인은 이제 판단을 하셔야겠죠. 저희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좀 뭐 참고를 하는 채널이지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뭐 또 좀 불안한 뉴스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뉴스는 독일 정부가 또 우연찮게 비트코인을 무려 7조 원어치나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작년에도 팔아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죠. 이런 불안한 뉴스도 있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뭔가 이거 살려는 물량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 일단 뉴스부터 보면요. 아캄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또 왜 이때서야 이렇게 좀 흉흉할 때 이런 뉴스를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자, 독일 정부가 압수 못한 무려 50억 달러의 비트코인 이게 7조 원어치거든요. 요거를 갑자기 찾았다. 이런 뉴스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아캄이 슬쩍 던지네요. 그러면서 작년에 어떤 한 뭐 영화 웹사이트에서 5만 개 비트코인 압수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6월, 7월에 요 5만 개를 그냥 냅다 독일의 지방정부에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한 20% 가까이 빠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먹는 무려 4.5만 개의 비트코인을 또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업체인 것 같아요. 같은 업체에서 숨겨놓은 건데 그때 당시에 못 찾았었는데 정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캄이 찾았다고 친절하게 지금 고자질을 해주는 거죠. 그 옛날 영화 웹사이트 찾아보니까 뭐 4.5만 개 여기 있네요. 이거 독일이 팔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지금 약간 불안한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모르죠. 이거를 단기적으로 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처럼 뭐 좀 전략 비축을 하겠다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좀 불안한 뉴스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면에 최근에 좀 불안한 뭐 이런 걸 틈타서 USDT도 많이 발행이 됐는데요. USDC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같은 시기 9월 6일자로 지난 뭐 일주일간 21억 달러가 증가했더라. 뭐 요것만 거의 3조 원 가까이가 지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또 그 찍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아직 제가 볼 땐 정점은 아니거든요. 뭐 유동성이나 뭐 금리 인하나 뭐 지금 뭐 알트 ETF랑 뭐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전략 비축이나 알트 ETF나 SLR 규제 완화나 지금 트럼프가 쓸 카드를 중간 선거쯤으로 다 지금 뒤로 밀었다. 그래서 빠르면 연말쯤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팔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뭐 소고기 사 먹고 여행 갈 거 가시고 뭐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지만 지금은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고 제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뭔지는 221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 이더 위주로 50% 이상 가져가시고 알트코인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5% 이내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현금 10%는 유지를 하시면 좋겠고 해지 자산도 있어야 만에 하나 길어지는 조정장에 대처를 할 수 있다.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고 뭐 9월 뭐 조정 뭐 괜찮아. 뭐 10월까지 간다? 괜찮아. 뭐 9월, 10월쯤은 넉넉히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임하고 있는 반면에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9월에 소나기가 온대. 그러면 좀 피했다가 이제 좀 올라갈 때 상승 트렌드를 타고 트레이더 분들은 뭐 이거 뚫고 올라가고 골든 크로스, 뭐 신고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랑 완전 반대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상승 트렌드를 확인하고 들어간다. 이런 분들도 이런 기술이 있다면 제가 못해서 저는 이렇게 못하는 거고요.
뭐 하시려면 이것도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조금 뭐 소수이긴 하겠지만요. 저는 못하니까 뭐 이런 얘기는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정답은 모릅니다. 혼란한데 정답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원칙이 있다면 뭔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제가 지키는 원칙은 첫 번째는요. 기도하셔야죠. 신앙이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뭔가 결정을 하면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한 소수의 의견 쪽으로 선택을 할 것. 요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 그래도 잘 모르면 안 움직인다. 나 모르면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안 움직이는 전략을 요걸 써 보니까 요게 이제 제 나름대로 성공 확률을 조금씩 매번 높여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키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좀 헷갈리는 시기는 맞지만 첫째, 최대한 다수에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 나만의 롱런 마라톤 포트폴리오와 투자 방법을 이게 뭐 한 번 정했다고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 보수 잘 해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